안녕하세요, 오토그래프 신화섭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용인에 있는 AMG 스피드웨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국내 시장에 새롭게 선보이는 고성능 전기차 두종 EQS53과 EQE53을 시승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서킷에서 두 종의 고성능 전기차를 타면서 이 차들이 과연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서킷에서 타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차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옆에 있는 차량은 EQE53입니다. 일반 모델인 EQE450 플러스랑 다른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조목조목 살펴보면 AMG만의 사양이 들어가면서 고성능 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전면에 있는 블랙 패널 라디에이터 그릴인데요. 자,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AMG의 상징이죠. 이 세로형 무늬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릴 사이사이에 막 삼각별이 엄청나게 조그만 게 막 촘촘하게 박혀 있었는데, 그거 대신 AMG의 상징인 세로형 그릴을 이렇게 뚫어놓은 모습을 볼 수 있고, EQS가 아닌 EQE다 보니까 이 상단 부분에 램프가 일자로 길게 이어지진 않아서 이렇게 좀 넓은 부분이 그대로 비어있는 건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 범퍼 형상 같은 거는 EQE450 플러스 모델에도 AMG 라인이 적용됐었기 때문에 이런 공기 흡입구처럼 생긴 장식 모양은 동일하고요. 이 범퍼 하단에 이렇게 크롬으로 둘러놔서 고급 차임을 보여주는 모습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옆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휠입니다. 이 AMG가 주로 사용하는 디자인의 휠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동그란 원 안에 원을 하나 더 넣어 놓은 듯한 그런 디자인이 EQE53에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좀 은색빛으로 바깥쪽을 처리해 놨고, 이 안쪽은 검은색으로 처리해 놔서 색깔의 대비를 확실히 주고 있고, 휠에도 AMG 로고를 새겨 놔서 이 차가 AMG라는 점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제 기준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20인치 휠이 들어갔거든요. 20인치 휠이면은 분명히 충분히 큰 사이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이어의 비율이, 이 타이어가 이렇게 두툼하기 때문에 조금 더 멋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안쪽에 한 번 더 검은색으로 마감이 있다 보니까 언뜻 봐서는 타이어의 두께가 이 정도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대체로 고급차들이 휠을 디자인할 때 최대한 얇아 보이고 타이어도 얇아 보이게 디자인하지만, 이 차는 의외로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식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안쪽에는 빨간색 AMG 브레이크 캘리퍼가 들어가 있고요. 이 차는 전기차잖아요. 90kWh가 넘는 배터리가 탑재됐단 말이에요. 그만큼 강력한 제동 성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성능 대용량 브레이크 캘리퍼 그리고 브레이크 디스크가 적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뒷면에서도 이 AMG 모델만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이 리어 스포일러의 크기가 훨씬 커졌다는 거예요. 잠시 일반 모델 사이즈 좀 보고 올게요. 자, 제가 지금 일반 모델 사이즈를 재보고 왔는데 제 손가락으로 딱 3개입니다. 이 날개 크기가 딱 손가락 3개인데 지금 얘는 이렇게 대보면은 이 손바닥이 다 들어갈 정도로 커다란 리어 윙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제 손이 다 덮어질 정도로 상당히 크고 위로 솟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빠른 속도를 낼 때 아래로 눌러주는 힘을 발휘해서 뒷바퀴가 바닥에 잘 붙어있게 하는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이 뒷범퍼의 형상도 고성능차답게 좀 과격하게 꾸며놨습니다. 자, 물론 이 디퓨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뚫려 있는 게 아닌 장식이고요. 이 옆에 있는 이런 핀들도 그렇게 공기역학 성능에 많은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시각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 대비 이쪽에 머플러가 없기 때문에 조금 심심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장식들을 더해놓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QS53도 마찬가지입니다. EQS도 앞쪽에 블랙 패널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됐고 AMG 특유의 세로형 장식이 적용됐습니다. 이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 EQS랑 크게 다르지 않고요. 다만 이 휠 디자인이 아까 한 체급 아래인 EQE랑은 다르게 확실히 타이어가 얇다는 점을 잘 드러내게 디자인이 돼 있죠. 촘촘하게 돼 있어서 고급스럽기도 하고요. 이 가운데 AMG 로고를 위아래로 박아놔서 좀 더 스포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뒷바퀴에도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기존 S클래스나 EQS 같은 경우에는 후륜 조향 각도가 최대 10도까지 돌아갔잖아요. 하지만 이 EQS53 같은 경우에는 뒷바퀴 조향각이 9도로 제한됐습니다. 대신 S클래스나 EQS처럼 구독형은 아니고 기본으로 리어 스티어링 기능이 들어갑니다. 이외에 이 리어 스포일러가 적용된 부분이나 이 범퍼 형상이 약간 변한 거 EQE랑 동일합니다. 근데 한 가지 독특한 점이 뒤에 날개가 EQE보다 살짝
작습니다. 아까는 EQE를 했을 때 손가락이 다 들어갈 정도로 넓은 날개였는데 EQS는 손가락 3개, 손가락 3개가 딱 들어가서 EQE 기본 모델이랑 동일한 날개가 적용된 것 같아요. 실내도 바깥 못지않게 AMG 전용 사양들이 많이 적용됐습니다. 일단 이 스티어링 휠, 그동안 AMG 차에서 많이 봐왔던 그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이 적용됐어요. AMG 특유의 다이얼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 다이얼을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다이얼로는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고, 왼쪽에 있는 다이얼로는 뭐 ESC라든지 그리고 이 서스펜션 모드를 설정할 수 있어가지고 운전 중에 이 센터 디스플레이를 만지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이 앞에 펼쳐져 있는 MBUX 하이퍼 스크린도 사실 이미 많은 차에서 봐왔지만 이 AMG만의 디자인이 조금 더해져서 새로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기판도 서킷에서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량답게 현재 차가 발휘하고 있는 토크, 출력을 양쪽에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이 가운데에는 이 차의 G값, 이 차량이 현재 얼마나 쏠리고 있는지, 운전자와 차가 얼마만큼의 중력 가속도를 받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능도 역시 있습니다. 이 센터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센터 디스플레이에도 이 AMG 퍼포먼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은 현재 구동 장치가 어떻게 구동되고 있는지, 배터리에서 에너지가 배터리로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배터리에서 나오고 있는지, 이런 거는 물론 모터가 몇 RPM으로 얼마만큼의 토크를 발휘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능도 있고요. 현재 서스펜션이 얼마나 눌렸는지, 서스펜션이 얼마나 반발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래프로 보여주는 기능까지 탑재가 됐습니다. 이렇게 차를 흔들어 보면은 그래프도 같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 밖에 AMG 전용 시트가 운전자가 차량에 탁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양쪽 허리를 잘 붙잡아 주고 있기도 하고, 차 곳곳에 카본 장식을 통해서 약간 더 감성 화력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승할 차는 EQE 53입니다. 두 개의 전기 모터가 탑재돼서 최고 출력은 625마력 정도를 발휘하는데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는 3.5토면 된다고 합니다. 이 차 모터 출력이 좀 더 낮긴 하지만 EQS 53보다 훨씬 가볍기 때문에 더 빠른 가속력을 발휘를 해주는데요. 이 차가 과연 서킷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일단 주행 시작은 C, 컴포트 모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지금 서킷에서 후륜 조향이 들어간 차를 처음 타보는데, 이 EQE는 사실 후륜 조향 각도가 최대가 3.6도로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확실히 이 저속에서 뒤에서 돌려준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 있고, 이 고속에서도 뭔가 차가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 뒷바퀴가?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씩 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배터리가 무거운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 감속 성능이 좀 많이 모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지금 첫인상으로는 그런 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일단 브레이크는 제가 원하는 만큼 세울 수 있겠다라는 이 차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생기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연속적으로 코너를 지나는 곳에서도 확실히 바닥에 배터리가 깔려있는 그런 전기차인 만큼 차가 많이 기울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차에는 또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장착이 돼서, 이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장착된 만큼 코너에서 약간 뭐랄까요, 이쪽에 바퀴가 눌릴 때 반대쪽 바퀴를 좀 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서, 이 몸은 쏠리는데 차는 그렇게 많이 쏠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를 좀 급하게 돌 때마다 이 시트에서 옆구리를 살짝씩 부풀려 가지고 제 몸이 한쪽으로 많이 쏠리지 않도록 이런 약간 받쳐주고 있어요. 가속 페달을 한번 130, 140, 150, 160, 170, 180, 그러니까 순식간에 지금 앞차도 AMG GT만큼 브레이킹 성능이 상당히 좋은 차일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제가 브레이크를 밟는 만큼 이 차도 따라서 서주기 때문에 정말 밖에 소리가 나. 특히 코너를 탈출하면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제가 속력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나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에이펙스 코너의 정점을 찍기 위해서 스티어링 휠을 좀 급격하게 틀어도 차가 균형을 잘 유지해주기 때문에 이 차를 좀 더 믿고 제가 좀 더 거칠게 몰아도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사실 전기차인 만큼 차는 고요하잖아요. 원래 다른 기존 AMG 차량으로 이 정도 차를 몰았으면은 막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이 되는 그런 소리가 휘몰아쳐야 되는데, 그런 소리가 나진 않다 보니까 확실히 좀 어색한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아직 컴포트 모드였다는 거예요.
확실히 지금도 뒷바퀴가 이렇게 돌려주는 느낌이 나니까 어색해요. 확실히 이 코너를 스티어링이 좀 모자란가 싶을 때 뒷바퀴가 탁 밀어줘가지고 적당히 이쁜 라인으로 차를 안으로 밀어 넣어주고 있어요. 차가 균형이 안 좋아서 오버스티어가 나는 게 아니라 뒷바퀴가 인위적으로 오버스티어를 만들어주는 느낌이에요. 재밌게 탈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 한번 해봐. 차가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저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꿨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약간 무슨 우주선이 나가는 것 같은 소리. 약간 이 소리는 포르쉐랑도 다르고 다른 차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엔진처럼 끝없이 올라가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에서 멈추긴 하는데 뭔가 계속 빨려 들어가는 그런 소리가 나고 있어요. 사운드가 되게 몰입감이 네. 게임하는 느낌 맞죠? 게임하는 느낌 나요. 재밌는 경험이에요. 앞에 다른 세션 차량이 좀 빠르게 가지 못해서 차가 천천히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스티어링 휠 뒤에 있는 패들 시프터 왼쪽을 당기니까 회생 제동량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한 이 정도? 한 60, 70km로 서킷을 달릴 때는 정말 브레이크를 한 번도 밟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제동력이 발휘되고 있어요. 앞에 저는 지금 저 AMG 아니에요? 왜 볼까? 밑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나는 이 차를 좀 더 타고 싶은데 딴 패드를 못 달렸다고. 지금 오늘 준비된 차량 중에 AMG GT를 빼고 가장 빠른 EQ253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확실히 이 배터리 무게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차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브레이킹 성능이 좀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이 3.6도밖에 되지 않지만 후륜 조향이 트랙 주행을 할 때 이 차를 상당히 많이, 그리고 운전자를 좀 더 재밌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그런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EQS53으로 차를 옮겨 탔습니다. 확실히 EQ2보다 좀 더 실내 공간도 넓고 지금 헬멧이 닿는 이 머리 공간도 좀 더 넉넉한 것 같고, 일단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거는 시트 포지션이 좀 높아진 느낌이 확실히 나고 있어요. 이 시트 포지션이 확실히 높아졌고 무게도 훨씬 더 무겁고 배터리도 더 많이 들었고 휠베이스 전장까지 더 긴 차거든요. 이 차가 훨씬 더 큰 차가 이 서킷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EQ랑은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행은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아예 시작부터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EQ2와 마찬가지로 EQS도 안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에도 없고요, 뒷자리에도 없어요. 서킷을 달리기에는 좋은 차 같은데 서킷에서 동승하기에는 확실히 나쁜 차입니다. 아까 옆에 같이 이제 오토타임즈 고기성 기자가 같이 탑승하고 있는데 저를 막 원망했습니다. 얘기한다고 앞차가 안 따라가다 혼났어요. 지금 그다지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지 않지만 확실히 큰 차라는 게 느껴지는 게 이 코너를 돌 때 뭔가 차의 묵직함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아까 EQ2를 탈 때보다 지금 똑같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체결하고 있는데도 차가 조금 더 많이 기울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시트 포지션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런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이 차의 후륜 조향 각도가 사실 EQ2는 3.6도밖에 안 됐지만 EQS는 9도까지 뒷바퀴가 돌아가거든요. 아무래도 휠베이스가 길다 보니까 각도를 좀 더 많이 준 것 같은데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아마 이 3.6도와 9도의 차이가 EQ2랑 EQS랑 비슷한 주행 성능을 내는 차이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한 게 아닌가 될 정도로 이 휠베이스가 훨씬 긴 차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티어링하는 감각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차가 묵중하다는 느낌은 여전히 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유의해서 주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약간 EQ2는 아까 좀 가뿐하게 돌아 나간다, 좀 뒷바퀴가 감아 나간다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EQS는 약간 뒷바퀴가 따라오는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이 물리적으로 앞뒤 바퀴의 거리가 긴 거를 뭐 물리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니까요. S니까요. S는 원래 그렇게 타는 차잖아요. 죄송합니다. 또 혼났어요. 자, 어쨌든
확실히 EQ2랑 EQS는 성격이 많이 다른 차입니다. EQS가 그런 성격을 조금 차이를 줄여보고자 모터 출력도 키우고 후륜 조향 각도도 더 크게 설정을 했지만 무게라는 물리적인 면에서 오는 차이는 확실히 있어요. 아, 정말 폭풍 같은 15분이 흘렀습니다. 카메라 찍고 있었네. 코 긁었는데.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용인에 위치한 AMG 스피드웨이에서 EQ253, EQS53 이 두 대의 전기 AMG를 함께 느껴보셨습니다. 자, 이 두 차는 E랑 S라는 차이에 걸맞게 정말로 다른 주행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정확한 거는 이 두 차 모두 AMG인 만큼 이 트랙에서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주행 성능을 발휘해줬다는 점입니다. EQ2랑 EQS가 끝이 아니거든요. 이 벤츠 코리아는 올해 하반기에 EQ2 SUV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물론 EQ2 SUV도 AMG 버전이 나올 예정이에요. 자, 저희 모터그래프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놓으시면은 EQ2 SUV, AMG EQ2 SUV까지 소식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신화섭이었습니다.